상호금융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축소한다는 내용의 2018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에 농업계는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경북도가 고향사랑 기부제를 첫 도입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출향민과 경북도민, 그리고 경북도와 연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모금하는 운동입니다. 미국에서 6번째 광우병소가 발견됐습니다. 축산단체들은 우리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인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사과, 배 등 14개 성수품의 공급 물량을 늘리고 추석 준비를 돕고자 쌀과 밭 직불금도 추석 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농축협과 수협, 산림조합,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축소한다는 내용의 2018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대로라면 농축협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아온 준조합원은 이자 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5%, 내후년부터는 9%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먼저 박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2019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 예산안에는 상호금융기관이 취급하는 3천만 원 이하 예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2019년부터 축소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원안을 그대로 국회에 제출한 겁니다. 이대로라면 지금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아온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준조합원들은 내년부터 이자소득의 5%를, 내후년부터는 9%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농민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농업은 직접 챙겨서 농촌의 부흥을 돕겠다 이런 기조에서 이야기를 쭉 해왔었는데 농업의 비과세 혜택을 줬던 부분까지 거둬들이겠다. 이 현 정부가 농업을 완전히 괴멸시키겠다는 그런 일한다고 몇 개 안 보여지는데.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장관으로 취임하기 전 이미 협의가 상당 부분 진전돼 있었고 그래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빼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안이 원안대로 발의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안과 달리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차이를 두지 말고 비과세 혜택을 연장하자는 법안도 14건이나 계류 중입니다. NBS 뉴스 박동민입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농업계는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예탁금이 25% 가까이 빠져나가 농민을 위한 농축협의 실익 사업들이 위축되고 결국 농촌 경제의 기반이 무너질 거란 우려 때문인데요. 이번 세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김인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대로 내년부터 상호금융기관 준조합원의 비과세 혜택이 축소된다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금까지 지역농축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준조합원은 3천만 원 이하 예탁금에 대해 14%의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5%, 내후년부터는 9%의 세금을 내야 한다면 이들은 신협과 새마을금고로 예탁금을 옮길 가능성이 큽니다. 상호금융기관 간의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농협은 비과세 혜택이 축소되면 42조 4,700억 원의 예탁금 가운데 25% 가까운 10조 5천억 원 이상의 금액이 빠져나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농축협의 돈이 빠져나가 부실화된다는 건 단순히 농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농촌 지역 경제가 흔들리고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농민을 위한 지원 사업이 대거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지방 소멸이란 얘기가 나올 정도로 현재 농촌은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고 농축협 또한 조합원의 상당수가 고령화했습니다. 비과세 혜택금은 농촌이나 지역에서 도시로의 자금 역류를 차단하는 미국의 지역 재투자법과 매우 유사한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논쟁이 되고 있는 준조합원을 단순히 고소득층 절세 전략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일반 서민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보존하면서 고소득자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또 비과세 예탁금이 고소득층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농협은 예탁금 가입자의 연소득 통계를 보면 2천만 원 이하가 78% 가까이 된다면서 정기예금으로 3천만 원을 예금했다고 하더라도 일반 과세 상품에 비해 절세되는 금액은 연간 6만 3천 원에 불과해 고소득층의 절세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경상북도에서 처음 도입됐습니다. 고향사랑 명목의 기부금을 모금해 지역발전 사업에 사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경북도는 이달부터 고향사랑, 경북사랑 나눔운동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민과 출향민 등 경북도와 연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1인당 연 1회 10,000원 이상 기부금을 모금하는 이 운동은 경북도 내 일자리 창출 사업과 저출산 극복 사업 등 다양한 지역발전 사업에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기부 참여자에게는 소득공제와 도내 문화관광지 입장료 할인 등의 각종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경북의 고향사랑 기부제는 일본의 고향세와 비슷한데 일본 역시 2008년 고향세를 모금해 지역발전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역대 6번째 광우병소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이라서 축산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1년여 만에 또다시 발견됐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미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응을 취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미국산 쇠고기의 현물 검사를 현행 3%에서 30%로 늘리겠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번에는 전염력도 없는 데다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가 국내로 들어올 개연성이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축산단체들은 정부의 소극적인 대책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에 우리 정부는 그런 대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미흡하게 대처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을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을 하고 정당한 우리 검역주권을 한번 행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 검역 조건을 폐기하고 광우병 발생 시 즉각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14개 성수품의 공급 물량을 늘리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합니다. 추석 전에 쌀과 밭 직불금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올 여름부터 기록적인 폭염과 태풍, 폭우 등 기상이변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먼저 추석 14개 성수품의 공급량을 평상시 하루 5,369톤보다 1.4배 많은 7,252톤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 농축협 하나로마트 등에서는 과일과 한우 고기 선물 세트를 최대 70% 할인하고 직거래 장터 133곳에서 10에서 20% 싼 가격에 농산물을 판매합니다. 매년 11월에 지급했던 쌀 고정 직불금과 반농업 직불금은 추석 전인 17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이번 특별대책 추진 기간은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추석 전 3주간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국회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관리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다양한 예방과 지원, 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올 7월 이후 발생한 폭염 피해자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할 방침입니다. 전남 곡성의 대표적인 유기농쌀 백세미가 최근 전국 친환경 농산물 품평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받으며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품평회에서 백세미는 고소한 누룽지 향과 특유의 윤기로 심사위원과 소비자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전남 해남군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군 전체 농가에 연간 6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역시장이나 상가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하반기에 나눠서 제공됩니다. 또 지원 대상은 농업 경영체로 등록한 사람으로 등록연도 기준 1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하는 농민이어야 합니다. NH농협카드가 9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신규 회원 100만 좌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2011년 이후 최단 기간에 달성한 기록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합한 총 회원 수가 3천만 명이 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양한 신상품을 적기에 출시해 고객의 수요에 맞춘 것이 주요했다는 게 업계의 평가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